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료가 좀 늦게 복사가 됐죠? 자료가 복사를 늦게 했네요. 식사들 하고 나오셨나요? 예. 한번은 용도지역하고 용도지구, 용도구역, 거기를 정리 좀 할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국계법에서 계획 부분은 정리가 됐죠? 그래서 이제 정리됐다기보다도 기본 개념은 한번 잡아드렸네요. 자, 그래서 이제 용도 지역하고 지구 구역 이쪽을 정리를 할 겁니다. 자, 어디 말씀 볼까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것이 우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본적인 체계를 한번 잡아드렸고 뭘 공부해야 될 거를 살펴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면 일반적으로 국계법에서는 우리 국토의 계획 부분이 있죠? 자, 이 계획 부분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국토에 관한 계획. 자, 이 계획 부분은 가장 상위에 무슨 계획이 있다겠죠? 우리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합시다. 자, 가장 상위에 무슨 계획? 국가 계획이 있다. 그죠? 국가 계획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국가 계획 아래 우리 시나 군 단위에서 수립하는 계획이 있다겠죠? 자, 각 시나 군에 수립하는 계획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겠죠? 도시군 계획. 용어들이 좀 익숙하게 하세요. 자, 도시군 계획.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시나 군이기 때문에 자, 시, 군이면 앞에 특강, 특특이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디 지난번에 지하철 정리한 거 다 기억날까요? 자, 특강, 특특. 우리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리고 시나 군 단위에 수립한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은 우리 구 단위에서는 수립한다고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 자, 군은 일반적으로 특별시, 광역시 있다겠죠? 구 단위에 수립하는 건 아니다. 또 시, 군이 있기 때문에 도 단위에서 수립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도 단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시나 군 단위. 특강, 특특은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도시군 계획을 수립한다.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시에서 또는 군에서 어떻게 우리 시, 군을 앞으로 발전해 갈 거냐. 그 계획을 세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획을. 자, 도시군 계획을 세울 때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겠죠? 두 가지. 자, 먼저 수립하는 계획이 도시군 기본 계획. 그죠? 기본 계획을 먼저 수립하더라. 기본 계획은 내용 자체가 좀 포괄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괄적인 계획인 기본 계획을 먼저 수립할 것이고, 자,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그렇게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관리 계획을 위반할 거다. 그럼 관리 계획은 기본 계획에 맞게끔 기본 계획을 위반하지 않는 법에 내서 관리 계획을 위반할 거다. 그것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기본 계획은 관리 계획 수립에 지침이 된다 이런 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 계획 수립하고 거기에 맞춰서 관리 계획을 위반할 거다. 이렇게 보시고, 자, 우리 관리 계획은 내용이 좀 구체적인데 관리 계획이 중요한 이유가 우리 관리로 결정 사항들 암기하라고 지난번에 숙제 내드린 것 같은데 암기하셨나요? 이거 암기해 놓으시라니까요. 어차피 우리 목차하고도 관련돼 있으니까 이걸 공부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관리로 결정한 사항은, 자, 간단히 말하면 네 가지고, 나누면 6가지가 되겠지만은, 네 가지로 묶어서 본다면, 자, 뭐 만나겠죠? 그래. 쉽게 용용용 해서요. 용용용. 자,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자, 오늘 공부할 내용들이에요. 그 지정 변경. 그래서 관리계로 결정할 거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두 번째는, 기반시설, 순서는 상관없어요. 자,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알죠?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정비, 개량하는 것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곧 이 말은, 자, 우리 기반시설 여러분 도로라든가, 폐기물 처리 시설, 이런 것들. 이거 설치, 정비, 개량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관리계획은 우리들하고 직접 관련된다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 국민을 구속하는 구속적 계획이다. 그런 말 쓰기도 해요. 어쨌든 기반 설치 정비 개량도 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도시 개발 사업하고 아울러서 정비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개발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 정비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 자, 이것도 우리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지난번에 도시개발 사업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지. 그도 개발이니까. 도시를 만드는 사업. 다시 말하면 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 도시 개발 사업이고. 자, 정비 사업은 뭐라겠어요? 정비는 고치는 거니까. 구도시를 고치는 사업. 알겠죠? 구도시가 낡았기 때문에 고치는 사업을 정비 사업이다. 그래서 정비 사업은 여러분 세 가지겠다겠죠? 세 가지. 어차피 해야 될 거니까 미리미리 보세요. 자, 정비 사업은 뭐뭐 있다 했죠?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자, 또 재개발 사업, 또 재건축 사업. 이걸 합해서 정비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의 시가 있다면, 자, A라는 시가 있다면, 자, 이 A시, 뭐 성남시도 좋고요. 어떤 시나 있다. 뭐 서울특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에 개발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 어느 지역에 개발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 또는 정비 사업, 즉 재개발, 재건축을 할 거냐 말 거냐는 뭘로 결정한다고요? 관리계획. 이걸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정할 때는 절차를 다 거친다고 이야기했죠? 그 절차는 좀 더 한번 살펴서 다시 한번 볼 것이고, 자, 우리 절차를 걸쳐서 계획으로 결정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A라는 시에서는 개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B라는 군은 또 B군에서는 재개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 결정은 뭘 한다고요? 도시군 관리계획. 그럼 관리계획을 누가 수립할까요? 시장이나 군수, 또 특별시 같으면 특별시장이, 광역시 같으면 광역시장이. 알겠죠? 그 장들이 수립한다. 일단 그렇게 잡아두세요. 수립을 할 거다. 이렇게 봐두시고. 또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대신 이게 결정이 되면 사업을 진행해야 될 건데, 사업을 진행할 때는 절차 등을 정하는 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도시개발 사업은 어디에서 공부한다겠죠? 도시개발법. 알겠죠? 우리 국회법 끝나면 두 번째 공부할 도계법. 자, 정비사업은 어디서? 정비법, 도정법, 상관없어 줄임말이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우리 세 번째 공부할 법입니다. 그렇게 봐두세요. 그래서 일단 할까 말까 결정은 관리를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또 한 가지는 지구단위. 자, 지구단위 계획하고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나오거든요. 자, 내용은 나중에 공부하더라도 지구단위에 관한 것도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알겠죠? 관리 결정사항이 이런 거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 이걸 전부 다 우리 국계법에도 공부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물론 이 두 개만 여기는 도시개발법에서, 여기는 도정법에서 공부할 거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자, 하나의 신, 하나 군이면 도시군 계획을 세우면 되지만, 자, 두 개 이상 시군이 관련될 때는 무슨 계획을 세운다겠죠? 광역 도시 계획입니다. 이게 광역 도시 계획이 처음에 이해할 때는 굉장히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광역이란 말 표현 자체가 뭘 의미하는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항상 광역 도시 계획이라 나올 때 저는 광역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광역시가 아니고 광역 도시 계획은 어디에 관련된다겠죠? 어디에 관련돼요? 두 개 이상 시군. 알겠죠? 두 개 이상의 시군이기 때문에 뭐 세 군데, 네 군데 뭐 다 관련될 수도 있어요. 두 개 이상 시군에 관련돼서 계획을 세울 때는 광역 도시 계획이 필요할 거다. 하나의 시나 하나 군에 세울 때는 도시군 계획이면 끝나요. 알겠죠? 근데 두 개 이상 시군에 관련된 광역 도시 계획을 수립해야 돼. 광역 도시 계획을 수립하려면 그 전제가 먼저 뭐가 지정된다겠죠? 범위를 정해줘야 된다겠죠? 그죠? 근데 국가계획은 국가 범위가 정해져 있어. 시나 구는 다 정해져 있어. 관할 구역이. 광역은 두 개 이상 시군이다 보니까 어디까지 포함이 될 건지 구역을 정해줘야 돼. 자, 그 구역을 정해주는 걸 우리 뭐라 한다겠죠? 광역 계획권을 지정을 해줘야 돼. 계획 권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권역. 우리 섹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범위. 자, 이걸 지정을 먼저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지정이 되면 거기에서 수립하는 계획이 광역 도시계획. 자, 그럼 여러분들 봐볼까요? 예를 들어서 자, 요 지역이 요 정도가 광역 계획권이 지정될 수도 있겠죠? 그죠? A시도 있고 B군도 있고 밑에 C 뭐 다 연결될 수 있겠죠? 광역 계획권이 이렇게 지정이 되면 요 파란색 부분에서 수립하는 계획이 뭐라고요?
광역 도시계획. 알겠죠? 그러면 또 A씨는 A씨대로 도시군계획을 세우고 또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도시군계획은 항상 있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도시군계획은 항상 있어야 되니까 A씨는 A씨대로 B군은 B군대로 자기 구역에서 도시군계획을 세울 것이고 또 이 파란색 부분에 해당될 때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아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이든 관리든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도시군 계획은 그 시군에서 수립하기 때문에 자, 이걸로만 보면 A시는 A시장이 수립하겠죠? 또 B는 B군수가 수립하겠죠? 각각 수립하는 거예요. 각각. 또 뭐, C군이 정했던 C는 C군수가 수립한다. 알겠죠? 자기 시, 자기 군에서. 알겠죠? 수립한다. 알겠죠? 각각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계획을 세울 때는 먼저 무슨 계획을 세우라고요? 기본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그 다음에 무슨 계획? 관리 계획. 그렇게 수립한다 생각하시면 돼. 계획의 내용은 어차피 이제 좀 더 우리 또 차후에 공부하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맞게끔 한마디로 자기 시를 어떻게 할 거냐.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시군계획은 각 시장 군수가 알아 수립하는 거예요. 자, 반면에 여기 광역 계획권이 지정이 됐잖아요. 계획권이 지정이 되면 그 계획권 내에서는 무슨 계획을 수립한다고요?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이건 이것대로 수립하고 이게 지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광역 계획권 제한은 필요성이 있을 때 지정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폐기물체를 같이 설치한다. 알겠죠? 도로를 같이 설치한다 등등이 필요성이 있을 때 계획권이 지정이 돼야 돼. 지정이 되면 그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건데 광역도시계획은 여기는 누가 수립한다 했죠? A시장이나 또 B군수 뭐 또 C가 있다면 C군수 공동 수립하는 거예요. 됐나요? 광역도시계획은 파란색 부분 광역도시계획이니까 광역계획권이니까 관련된 시장 군수 등이 공동 수립할 거다. 됐나요? 그러면 A시는 A시대로 도시군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광역계획권이 지정된 곳은 거기에서 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돼. 됐죠? 계획이.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자, 반면에 우리 국가계획이나 도시군계획은 항상 있다고 이야기했죠? 국가계획과 도시군계획은 항상 있다 없다? 있다. 없을 수가 없어. 국가자체 계획도 있고 모든 시나 모든 구는 도시군계획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는 항상 존재한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이 지정된 곳에서만 수립한다. 계획권 지정이 없다면 광역도시계획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우리 지난번 지도 그릴 때, 자, 오늘 지도 보면 우리 모든 시나 구는 다 있잖아요. 그죠? 우리 전국의 시군 다 있잖아요. 거기 전부 다 도시군계획 각각 수립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하려면 계획권 지정이 돼야 돼. 뭐 이렇게 지정이 돼야 돼. 알겠죠? 뭐 두 군데 될 수도 있고 세 군데 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고 필요성이 있을 때 지정한다겠죠? 그러면 이게 지정이 되면 거기에 수립하는 계획이 뭐라고요? 광역도시계획. 그럼 여기는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는 뭐 A씨가 될 수도 있고 여기는 B군이 될 수도 있고 여기는 C군이 될 수도 있고 다 연결되어 있잖아. 알겠죠? 두 개 이상 시군에 관련돼 있을 때는 광역계획권을 먼저 지정하고 그 광역계획권 지정된 범위 내에서 수립하는 계획이 뭐라고요? 광역도시계획. 거기까지 알겠어요? 그렇게 보시고. 자,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은 일단 누가 수립한다겠죠? 그 시장 군수 등이 전부 다 공동 수립하는 게 원칙이야. 알겠죠? 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시도 수립도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거 먼저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장 군수 등이 공동 수립할 거다. 근데 도시군계획은 각각 수립하는 거야. A씨는 A시장이, B군은 B군수가, C군은 C군수가. 알겠죠? 각각 수립할 것이고. 됐나요? 계획을 세울 거다. 이렇게 봐두시고. 계획 상호 간의 위계 질서 문제는 가장 상위에 뭐가 있다고요? 국가계획. 그 다음에가 광역 도시계획이 있다면 광역 도시계획. 그 다음에가
도시군 기본계획. 그 다음에가 제일 막내가 도시군 관리계획. 제일 막내지만 제일 똘똘합니다. 내용이 가장 충족돼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잘 나오는 기출 지문이 이 지문이겠죠. 우리 광역 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서로 달라. 그럴 때는 뭐가 우선된다고요? 우측에도 우선될 것이고, 국가계획과 다르면 당연히 뭐가 우선될까요? 이게 더 우선될 것이고, 상위 계획이니까. 위계질서도 기억해 두시란 이야기예요. 위계에서는 국가계획 제일 위가 있고, 그 다음에가 광역 도시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자, 물론 계획은 사실 이것만 해도 계획은 무수하게 많습니다. 알겠죠? 근데 뭐 이거 다 우리 시험범위 아니니까 버리세요. 뭐 수도권 정비계획도 있고 계획 엄청나게 많아. 알겠죠? 근데 우리 수업이 시험범위 아닌 건 다 버리고 우리 범위에 들어간 것은 요거. 알겠죠? 그 중에 이제 국가계획은 내용을 공부할 필요는 없다겠죠? 이따 정도만 기억하시고 우리 공부할 내용은 요놈 세 개는 공부해야 된다. 알겠죠? 그리고 내용은 또 하나씩 다 공부해야 됩니다. 다 공부해야 될 것들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절차를 공부하는 건데, 지난 시간에 절차 잠깐 한번 살펴드렸는데, 볼까요? 자, 우리가 계획을 수립한다. 자, 관리계획은 입안이란 말 쓰긴 합니다만은, 수립이든 뭐든, 자, 기본 절차는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우리 계획을 수립하는 수립권자가 있다. 자, 관리계획 같으면 입안권자란 말 쓴다겠죠? 관리계획만 입안권자, 광역이나 기본계획은 수립권자. 자, 뭐 어차피 의미는 상관없어. 어차피 그걸 바꿔서 틀리게 물어보진 않으니까 의미는 상관없는데 법적 표현은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립권자가 뭐나 했죠? 수립, 계획을 수립하겠죠. 입안권자가 뭐겠죠? 입안. 똑같다니까. 알겠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수립권자, 입안권자는 아까 도시군계획은 누가 수립한다고요? 기본이든 관리든. 누가? 시장, 그 군수,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시장, 특자도지사가 수립한다. 자,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수립한다? 가장 기본. 그 관련된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한다. 알죠? 대표적인 것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수립권자는 그런 자들이 수립권자다. 됐죠? 일단 그 잡아두시고. 수립이나 입안하는 거예요. 계획을 세운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계획을 세울 때 공통 절차. 자, 말씀드렸죠? 자, 똑같아. 자, 뭐 같이 나있죠? 기, 자, 기가 뭐라고요? 기초조사. 자, 기초조사는 조사 측량하는 거. 알죠? 조사 측량하는 기초조사를 거칠 것이고, 아울러서 의견청취입니다. 자, 의견청취는 보통은 두 가지가 있어요. 보통 두 가지. 뭐, 주민 등의 의견청취. 이게 이제 보통은 공청회인데, 관리계획은 또 공청회가 아니고 다른 절차거든. 알겠죠? 근데 그 차이점은 나중에 비교할 거예요. 일단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과정이 필요하다. 자, 또 한 가지는 뭐 지방의회. 알겠죠? 각 의회가 있죠? 시나 군 다 의회가 있어. 그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거야. 그러면 수립하든지 입안하든지 된 거야. 일종의 수립이나 입안은 기본적으로 수립하거나 입안할 때는 기초조사하고 의견청취. 의견청취는 두 가지. 주민 등의 의견청취하고 의회 의견청취. 됐나요? 딱 그걸 기억해 두시고. 자, 또 한 가지는 일반적으로 수립하고 나면 우리 광역이나 이건 기본계획이에요. 의미는 똑같아. 우리 광역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이고 요놈은 관리계획이고 표현만 입안이란 말 쓰는 거니까. 큰 절차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입안할 것이고, 아울러서 여기 수립은 뭐라 했죠? 승인. 자, 여기는 입안하면 결정. 알겠죠? 얘는 관리계획은 입안 단계하고 결정 단계. 광역이나 기본계획은 수립 단계하고 승인 단계. 됐죠? 수립하면 승인 받아야 돼. 여기는 입안하면 결정 절차를 거쳐야 돼. 이렇게 봐두시고요. 자, 우리 승인이나 결정할 때도 거친 절차 두 개 똑같다겠죠? 똑같아. 뭐? 협, 심. 알겠죠? 기의 협심이에요. 자, 협이 뭐라겠죠? 협의. 심은 심의. 알겠죠? 그래서 협의는 누가 한다겠죠? 관계 행정기관의 장. 알죠? 협의는 우리 관련된
행정기관의 장하고 협의한다. 자, 심의는 어디 심의를 거친다? 도계위, 도시계획위원회. 알겠죠? 우리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심의 절차를 거쳐서 승인해야 돼. 또 심의 절차를 거쳐서 결정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승인 결정 과정이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 잠깐 봤던 가장 대표적인 것만 이야기하면 우리 수립이나 입안은 시장이나 군수 가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 시장, 그 군수, 특강수도 있지만 줄여서 시장 군수가 하는 게 원칙이거든. 됐죠? 그러면 승인 결정은 누가 할까? 여기보다는 윗급이야 되겠죠? 윗급. 자, 그럼 윗급은? 자, 우리 승인은 누구? 자, 일단 일반적인 윗급은 시도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자, 나눠서 시장 군수로만 나올 때는 누구? 도지사. 알겠죠? 시장 군수는 도지사 지휘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장 군수로 할 때는 도지사. 특강특강에 포함돼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시도지사. 그렇게 표현하시면 돼. 그래서 여기 승인은 이게 나눠져요, 이제. 광역 같으면 일반적으로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할 때는 도지사가 승인하거든. 알겠죠? 또 물론 시도자 수립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럴 때는 국장이 승인하기도 하고. 자, 기본계획 같으면 지난번 잠깐 말씀드린 특광특특이 한 것은 승인 절차가 없고 확정된다겠죠? 시장 군수가 한 것은 도지사. 자, 그래서 승인은 그렇게 할 것이고, 관리계획 같으면 시도지사라고 이야기해요. 왜냐면 특강특이 따라가니까. 그래, 시도가 결정권자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그렇게 보시고, 아울러서 여기는 승인 등을 하게 되면 공고 열람시킨다겠죠? 공고 열람. 줄여서 합해서 말하면 공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광역 도시계획은 재검토 규정이 없는데 기본계획은 재검토 규정이 있어요. 알겠죠?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규정이 기본계획은 나오고 광역 도시계획은 없고, 나중에 계획 상호간의 비교 문제는 차후에 또 한번 볼 거예요. 근데 일단은 그렇게 일단 잡아두시고. 자, 반면에 관리계획은 좀 더 절차가 다른 게, 아까 이야기했죠. 광역이나 기본계획은 우리 국민을 직접 구속하는 계획은 아닙니다. 좀 내용이 추상적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우리를 직접 구속하는 계획은 아니다. 근데 관리계획은 우리하고 직결되는 계획들이에요. 우리 국민을 직접 구속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절차가 좀 달라. 자, 그래서 어떤 절차가 다르냐면 일반적으로 여기는 결정하면 얘는 고시 열람이란 말 써요. 의미는 같아. 공람이라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 단지 공고란 말 안 쓰고 고시란 말 썼다는 것 차이밖에 없어. 똑같이 공고든 고시든 알리는 건 똑같아.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고시 열람하고 거기서 뭘 작성한다겠죠? 지형 도면을 작성해야 돼. 그 도면을 고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고시해야 됩니다. 알죠? 관리계획은 지형 도면을 고시함으로 효력이 발생하거든. 알겠죠? 도면 고시라는 것은 이야기했죠. 용도적이나 용도적 용도구역 같은 것은 경계선상이 명확히 나와줘야 된다겠죠? 그래서 축척이 반영된 도면을 작성해서 도면이 고시가 돼야 돼. 그래야만 효력 발생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도 5년마다 재검토 규정은 있습니다. 기본하고 관리계획, 도시계획은 다 재검토 규정이 있어요. 광역은 없고.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가장 기본 절차입니다. 자, 내용이 들어가면 아주 복잡하게 얽히긴 얽혀요. 근데 그것은 차후에 할 거니까 지금은 기본 틀은 좀 잡아놓으시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 광역이든 기본이든 관리계획이든 수립이든 입안이든 그것 하고자 할 때는 뭘 거친다고요? 기초조사하고 의견청취. 의견청취는 두 가지. 주민 등의 의견청취하고 의의 의견. 이건 가장 기본. 알겠죠? 수립할 때 이야기입니다. 입안할 때 이야기예요. 승인할 때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단계, 수립 단계가 있다. 하나 보시고. 그 다음에 승인이나 결정할 때는 뭘 거친다고? 협의하고 심의. 알겠죠? 승인권자가, 결정권자가 승인 결정할 때는 협의하고 심의. 협의는 어디하고 한다겠죠? 관계 행정기관 장. 자, 심의는 도시계획위원회. 그렇게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걸쳐서 할 거다. 거기까지 보시면 돼. 나머지는 이제 후속 절차야.
결정하면 공고하고 열람하고 알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관리계획 같으면 도면 작성해서 고시해야 된다. 뭐 그 정도로만이 그 숫자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게 우리 지난번에 했던 내용이고요. 자, 오늘 이제 우리 국계법에서 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알죠? 우리 시험도 잘 나오는 파트이기도 하고요. 용도지역하고 용도지구, 용도구역, 최소한도 종류하고 개념. 이건 지금 정리해 놓으세요. 그리고 또 우리 건폐율 용적률도 어차피 암기해야 되거든요. 오늘 다 정리할 거니까 그렇게 보세요. 오늘 자료 받으셨나요? 또 기본서로 보라 근데 여러분 사실 기본서 보기가 좀 무리죠? 볼 수 있을까요, 기본서? 1월달은 보긴 봐야 되는데 지금은 좀 무리인 것 같아서 일단 자료 중심으로 갈 거예요. 자료 중심으로 일단 11, 12는 제가 나간 자료만이라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성공으로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그 자료라도 정확히 외우세요. 자, 오늘 자료 보시면 용도 지역하고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이 세 가지를 정리할 겁니다. 자, 먼저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을 정하고자 할 때는 뭘로 결정한다 했죠? 도시군 관리계획. 잊지 마시라고.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을 지정 변경하는 건 뭘 한다고요? 관리계획. 그럼 누가 위반할까요? 그 시장이나 군수가. 결정은 누가 한다? 시도지사. 그러면 기억하시라고. 시도지사 결정할 거다. 위반은 시장이나 군수가 하겠지만은 결정은 시도지사가 할 거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용도 지역이나 지구 구역은 이렇게 볼까요? 자, 거기 보시면 먼저 용도 지역이 정해지거든요. 순서적인 문제는 우리가 고답스럽게 볼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자, 우리 만약에 지역이 있다고 봅시다. 오, 동그라미 잘 그렸죠? 저도 놀랬네. 자, 우리 A라는 시가 있다. 알겠죠? 뭐 B군이 될 수도 있고요. 어느 시나 군 단위니까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일반적으로 관리계획이 결정되겠죠? 자, 도시군 관리계획. 그죠? 도시군 관리계획은 뭐 시장이 입안해가지고 결정을 이제 뭐 도지사가 하든지 하겠죠? 그래서 그 시도니까 시장 같으면 보통 도지사 생각하시면 돼요. 결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관리계획의 결정사항은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정리가 될 것은 용도 지역이 지정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자, 지역인데 용도가 정해져서 용도. 알겠죠? 용도가 정해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자, 보편적으로 보면 크게 말하면 4개 용도적이 나오죠. 자, 4개 용도적인데 뭐 그냥 딱 4개만 그립시다. 그러니까 도시지역이고 여기는 관리지역이고 여기는 농림지역이고 여기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물론 실제는 도시지역이 2군데, 3군데 될 수도 있고 농림도 몇 군데 있고 그래요. 알겠죠? 우리 도시가 크니까 그 시에서 여기는 도시고 또 이쪽도 도시가 있을 수도 있고 여기 농림, 이쪽도 농림이 있고 막 그러겠죠? 그래서 여러 개로 나눠지는데 편의상 4개로 그리면 크게 4개 용도지역이 정해져요. 알겠죠? 자, 4개 용도지역은 거기 일단 어떻게 오라고요? 도, 관, 농, 자. 알겠죠? 크게 말하면 4개 용도지역입니다. 이걸 쪼개버리면 21개가 되는데 그렇게 다 하셔야 돼요. 다 하셔야 되는데 일단 도시지역이 있고 관리지역이 있고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에요. 줄여서 그냥 우리 자보지역이라고 부를 거예요. 앞으로 자연환경 보전지역. 알겠죠? 그래서 크게 4개 용도지역으로 나눠집니다. 자, 의미적인 문제로 본다면 여러분 도시지역은 뭘까요? 이거만 놓고 도시지역은 뭔데? 한마디로 인구나 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알겠죠? 인구, 산업 등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도시지역. 자, 그리고 농림지역은 뭘까요? 그 농사 짓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농사 짓는데. 자, 자연환경보전지역은 환경보전이기 때문에 우리 경치 좋고, 나무 많고, 알겠죠? 건물들 보통 들어올까, 못 들어올까? 보통 못 들어오는 그런 구역. 자, 이 관리지역이 약간 절충적입니다. 관리지역은 약간 절충인데 관리를 요하는 지역이거든. 관리를 요한다는 말은 뭐냐면
자, 우리 과거, 한 5년 되겠네요. 이제 우리 과거에는 도시적이 있고 준도시적이 있었어. 또 농림이 있고 준농림이 있었어. 과거에는요. 또 이제 환경보전적은 또 있었는데, 그래도 준도시나 준농림이 뭘까요? 도시 지역에 준한다는 이야기죠. 자, 준농림도 농림 지역에 준한다. 농림 지역은 아니지만 그 준에서 보겠다. 그런 취지예요. 자, 여기 이제 지금은 다 사라지고 이게 전부 다 우리 관리 쪽으로 흡수가 됐어. 관리 지역은 먼저 이것도 잡아드리면 관리 지역은 나뉘면 세 개 나뉘죠. 자, 보생계라고 보인가요, 거기? 관리 지역 밑에 보인가요? 관리 지역은 보생계, 그 세 개로 쪼개지거든요. 자, 우리 보전 관리가 있고, 자, 요건 익숙하게 보세요. 자, 보전 관리, 그 다음에 생산 관리, 그 다음에 계획 관리, 그렇게 받으시면 돼.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보세요. 자, 편의상자 그림을 이렇게 그린 것이고, 일단, 보전 관리가 뭘까요? 보전 관리는. 자, 이렇게 보세요. 이게 자연환경 보전적이잖아요. 근데 보통 요 정도 생각하시면 돼. 이해하기 편하게. 그럼 이 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적은 아니죠. 밖에 있잖아. 알겠죠? 근데 여기에 준해서 관리하겠다는 거야. 자보적에 준해서 관리하겠다.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보전관리지역. 됐나요? 보전관리는 자보적에 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보적은 아니지만 자연환경 보전적에 준해서 관리를 하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고. 자, 여기 생산관리는 마도 여기 붙어있다 생각하면 돼. 여기 농림적에 준하는 겁니다. 알겠죠? 농림적은 아니지만 농림적에 준해서 관리를 요하는 지역. 이거 뭐라고? 생산관리. 그럼 계획관리는 뭘까요? 도시적에 붙어있는데요. 도시지역은 아니지만 도시적에 준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지역이에요. 자, 그럼 뭘 한다고요? 계획관리. 계획관리가 과거에 말은 준도시야. 생산관리가 과거에 있었던 준농림적이고. 알겠죠? 그리고 보전관리는 자연환경 보전적에 준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관리는 약간 절충적 의미로 이해하시라는 말이 의미하겠어요? 그래서 약간 절충적이다. 세계 용도적에 붙어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붙어있는 그런 준에서 관리를 요하는 그런 지역을 관리지역이다. 관리를 해야 될 지역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관리지역 중에서 우리가 투기 목적으로, 투기입니다. 투자가 아니고 투기 목적으로 땅을 산다면 어디가 제일 유리할까? 계획관리. 도시 쪽에 붙어있어 나중에 도시 쪽으로 편입이 예상돼. 도시 쪽 들어올 수 있는 지역들이야. 이게 계획관리입니다. 계획관리 지역이 지가가 제일 세겠죠? 그럴 거 아니야. 개발되는 데니까. 그래서 관리 지역 중에서는 계획관리가 아무래도 지가도 높을 것이고 도시 쪽에 편입이 되면 더 지가가 튈 것이고. 따겠죠?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들 환경보전 지역은 땅값 싸겠죠? 싸겠죠? 개발 안 되니까. 농림 쪽 좀 싸겠죠? 그죠? 도시 쪽이 제일 비싸겠죠? 안 봐도. 지가는 도시 쪽이 제일 비쌀 거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크게 말하면 그래서 4개. 도시, 관리, 농림, 자보지역.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보시고. 관리지역은 나누면 3개.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보생계. 그렇게 외우세요. 이걸 그렇게 외우라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우리 건폐 용적률 연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보생계 이렇게 보시면 돼. 자, 이제 도시적이 제일 복잡하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도시적은 사람이 많이 사는 데니까. 자, 그러면 우리 도시적에도 우리가 여러분들 집에서 자고 먹고 하는 그 지역이 있다 되겠죠. 자, 그걸 우리 뭐라 그래요? 주거지역. 알겠죠? 주거지역이 있어도 없다 돼. 있어야 되겠죠. 또 백화점이나 뭐 물건 사러 가야 될 가게들 있는 지역이 있다 되겠죠? 자, 그런 지역은 무슨 지역? 상업지역. 또 일반점들 근무할 수 있는 공장이라든가 기타 생산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지역을 무슨 지역? 공업지역. 또 우리가 뭐 나무도 보고 조그만 도시내 공원들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좀 숨도 쉴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지역은 무슨 지역? 녹지지역. 크게 말하면 주상공록 4가지로 쪼개지는 거예요.
알겠죠? 대신 이제 꼭 여러분 생각하세요. 도의적에 주거가 한 군데 말고 그런 건 아니에요. 실제 보면 죽어 있고 막 좀 나눠지는 게 지역에 따라서 우리가 그림으로 니까 이렇게 그리는 거지 시가 얼마나 넓어요. 거기도 이제 주거지역이 딱 한 군데만 있고 그런 건 아니죠. 여기도 도의적도 몇 군데 있겠지만은 또 주거지역도 몇 군데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편의상, 주상, 공록 네 가지. 자, 도의적은 나누면 어떻게 나눈다고요? 주상, 공록 딱 입에 붙으세요. 입에 붙어야 돼 지금. 요게 여러분들 나중에 업무 볼 때도 용도지역을 모르고 업무 보면 중개사 꽝이야 꽝. 근데 해야 하는 건 여러분 합격만 하면 또 이것도 다 잊어먹어. 잊어먹고 나중에 찾아본다니까. 시험 볼 때는 무조건 해야 되고 또 시험 문제도 잘 나오고 또 업무 볼 때도 알아야지. 무슨 적인지도 모르고 땅을 어떻게 거래해.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딱 까먹어 또. 그래서 업무 볼 때는 자기 관련된 것만 알고 또 땅 거래 안 하신 분들은 또 몰라. 관심도 없어 이제. 알겠죠? 뭐 저기 아파트만 왔다 갔다 중개하고 있고 막 그러면 뭐 땅 필요 없거든. 무슨 지역이지 뭔 상관이야. 알겠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상가 건물 하든 기타 뭐 등등을 나중에 업무를 보게 되면 용도 지역이나 지구 구역은 반드시 알아야 돼. 그것도 모르고 거래할 수는 없잖아요. 생각하시면 돼. 자, 그래서 다시 보면 자, 용도 지역은 도시 지역이 있고 관리 지역이 있고 농림이 있고 자보. 크게 말하면 네 개라겠죠? 도간 농자. 자, 관리를 나누면 세 개. 뭐 도, 생, 개. 딱딱 입에 붙으세요. 가장 기본 중에 상기본이니까 알겠습니까? 딱딱 입에 붙도록. 오늘은 용도지역 지구구역 종류만 다 암기해도 대성공입니다. 근데 반드시 해야 될 대신 우리 시험 문제도 잘 나올 뿐더러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될 부분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도시지역이 제일 많다겠죠? 도시지역이 제일 복잡하니까. 자, 도시지역은 쪼개면 뭐 주, 상, 공, 녹. 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알겠죠? 이게 쪼개지는 이유는 여러분 상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용도를 정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도시에 사람이 사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라 해버리면 여기 공장이 막 있는데 옆에서 혼자 살고 있고 막 알겠죠? 그럼 공장이니까 옆에 살면 어쩌죠? 아침 저녁 계속 집도 시커하고 자기도 시커하고 알겠죠? 숨도 못 쉬고 막 기침만 콜록콜록 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나눠주는 거야. 또 기본적으로 녹지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제한이 없으면 어떨까요? 이 빈털을 놔둘까요? 그죠? 누구든지 와서 막 집 짓고 살아볼 거 아니야.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나무 하나 못 보고 산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또 사는 게 삶의 질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용도를 정한 지역을 쪼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게 필요하겠죠? 또 말고 농사진들 모아야 되고 환경보전지역은 여기는 개발하면 안 돼. 알겠죠? 환경보전이니까. 이렇게 다 그 용도가 정해지는 거야. 그죠?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공장 들어올까 못 들어올까? 그렇지. 공장 못 들어오지. 환경보전 쪽에 여기다 공장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업무 볼 때 누가 염색 공장 차린대. 그러니까 어쩐다. 이게 땅값 싼 거 나왔다고. 평수도 넓어. 땅값도 싸. 이거 소개해주면 돼, 안 돼? 완전 책임져야 된다니까. 알겠죠? 공장도 못 들어올 적에다가 공장 짓는 사람한테 소개해주면 어떻게 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각 용도에 맞게끔 들어올 수 있는 건축물, 들어올 수 없는 것들 법에 다 정해져 있어. 알겠죠? 이것도 우리 시험 문제 잘 나와. 근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그건 못 외우고 찍어야 될 문제야. 여러분 다 못 외워. 알겠죠?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다 못 외우는데 업무 볼 때는 찾아봐야 돼. 알겠죠? 누가 나 단란주점 하나 차리겠다. 지역 좀 소개해주라. 그럼 단란주에 들어올 수 있는데 없는데 알아야 소개해지지. 그 땅에 단란주점 못 들어오는데 소개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렇지. 그거 찾아보셔야 돼 나중에. 알겠죠? 찾아보는 건 쉬워. 다 그럼 나와 있고 요즘은 뭐 인터넷 다 되니까 뭐 바로 열어보면 바로 나와. 알겠죠? 우리 교재 보면 아마 기본서 보면 어디 참고로 봐드릴까? 기본서 갖고 있죠? 어디 몇 페이지 나오냐? 여기 있네. 여러분 어디 90페이지 펴보세요. 참고로 보시면 90페이지 펴보시면 보기만 해 그냥 외울 거 아니까. 90페이지 찾았나요? 거기에 다 그거야. 90페이지 봐보세요. 그러면 용도지역 건축제한 나오죠? 일정 전후에 건축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쭉 나오죠? 그래서 몇 페이지까지 나와? 여러분 뒤에 한번 쭉 봐. 90페이지부터 100. 몇 페이지야? 100.
105, 106, 107, 108, 109 쭉 나오죠? 외워 못 외워? 못 외워. 걱정하지 말을게요. 이런 거 나오면 찍는 문제야. 알겠죠? 그래서 뭐 여기 외워서 풀 사람 없으니까 나중에 업무 볼 때는 찾아보시면 되고. 알겠죠? 그래서 각 지역별로 건축물이 건축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종류가 다 나와.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은 요것은 시험 문제 나와도 암기는 못해. 외우려고 시도도 하지 말어. 알겠죠? 이제 몇 개는 정리할게. 중요한 건 정리하는데 어차피 이런 것은 암기할 사항은 아니에요. 근데 출제는 잘 돼. 왜냐면 용도 정한 이유가 그거니까. 알겠죠?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우리 주거, 상업, 공업, 녹지는 알겠죠? 주거는 우리가 주거 공간이 있는 데고 상업, 공업, 녹지. 그건 알겠죠? 이걸 쪼개면, 자, 주거 지역도 쪼개면 크게 말하면 3개 나오죠? 뭐 나옵니까? 전, 일, 준. 순대로 외우세요. 전, 일, 준. 자,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알겠죠? 자, 이것도 쪼개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용도를 쪼개는 이유가 다 있어. 우리가 주거지역이라고 해서, 여기 주거지역이야. 그럼 주거지역이면 주거용 건축물은 다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 주거용이면 다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아무런 규제가 없으면 어쩔까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자, 내가 이 지역에 퇴직해가지고 퇴직금 다 써가지고 2층 집 멋있게 지었어. 알겠죠? 아주 멋있게 2층 집을 지었어. 주거지역이니까 주거공간으로. 알겠죠? 우리 가족들도 살라고. 근데 옆집은 퇴직금 많이 받았나 봐. 옆집은 50층짜리를 지었어, 주거용으로. 예를 들어서. 자, 요 50층 들어온 순간 요 집은 망했어, 안 망했어? 망했지. 2층에 햇빛도 안 들어오지, 이제. 이해됩니까? 그냥 주거지역이라 해서 아무 제한이 없다 해버리면 이런 문제 생긴다, 안 생긴다?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지. 알겠죠? 규제가 없으면 내 맘대로 내 돈 갖고 내가 지켰다는데. 요 사람 말은, 내가 돈 좀 많아. 알겠죠? 우리 식구들도 워낙 많아. 알겠죠? 그래도 50층 짓고 사겠대. 내 돈 갖고 하겠다는데. 그죠? 그런데 이건 남에게 피해를 주는 문제세요. 쉽게 말해서 항상 우리는 공법은 공공복리, 모든 사람이 이익을 추구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높은 건물을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을 묶고, 낮은 건물 낮은 건물대로,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단독주택은 단독주택으로 쪼개줘야 돼. 그래야지 같이 사는 거죠. 한번 생각해 여러분들, 아파트 좀 높잖아요. 아파트 뭐 높은 데 옆에 단독주택 하나 붙어있으면 요 집은 살겠어요? 그죠?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단독주택도 모아야 되고. 그래서 주거지역도 또 쪼개는 거예요. 알겠죠?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용주거가 있고 일반주거가 있고 준주거가 있는데 먼저 들어갈 거. 자, 전용주거는 거기 뭐라고 써졌나요? 나누기 전에 먼저 개념도 잡으세요. 그 전용주거에서 제가 진하게 쳐놓은 거 있죠?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보인가요?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보여요? 오케이. 전용주거라는 것은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뭐가 양호한지는 무시하고, 알겠죠?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자는 것이 전용주거. 일반주거는 뭐라 나왔어요? 편리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거야. 일반주거 뭐라고요? 편리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고, 전용주거는 뭐라고?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거야. 느낌이 딱 안 온가요? 문제 나오면 2개 바꿔치기 하겠어, 안 하겠어? 그지, 딱 바꿔치기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애우시라고. 어떻게? 전량이 일편단심한다. 어쩔 수 없어. 전량, 계신 양이신 몰라도 그냥 전량이 일편단심한다. 그렇게 애우세요. 그래서 전용이 양호한이에요. 일반주거 뭐라고? 편리한. 2개 바꿔치기 한다니까? 전용주거 이야기하면서 편리한 주거환경 보호 나오면 틀려. 알겠죠? 또 전용주거 이야기가 일반주거 이야기하면서 일반주거를 소개하면서 양호한 주거환경 하면 틀려. 편리한 주거환경 보호. 전량이 일편단심. 됐나요? 기억해 두시고. 자, 준주거는 뭐예요? 자, 개념만 먼저 보. 자, 준주거는. 자, 주거 기능도 있지만 플러스 상업이나 업무 기능을 볼 수 있는 거. 업무 기능은 오피스텔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런 걸 할 수 있는 지역이 준주거야. 준주거는 여러분, 여러분 아파트 단지 있고 좀 걸어 나가면 상가들도 있고, 알겠죠? 거기 뭐 오피스텔도 있고 막 이런 지역들. 어떻게 준주거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준주거. 자, 그럼 일단 여기 상업기능도 한다는 것은 여러분 감으로 생각해요. 감으로.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주거지역 중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 들어올 때가 어딜까요? 준주거요. 상업기능이 있으면 일단 높은 건물 들어올 수 있어. 알겠죠? 상업기능이 들어가면 높은 것, 큰 건물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이 주거지역 중에서는 준주거가 가장 큰 건물 들어올 수 있다. 알겠죠? 이게 상업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시면 되겠고. 자, 또, 전용주거는 주택 종류에 따라서. 자, 방금 뭐에 따라서? 주택 종류에 따라서 두 가지 쪼개집니다. 뭐, 1, 2, 1종, 2종. 알겠죠? 주택 종류란 말은, 자, 1종 전용주거는 무슨 주택? 단독주택. 2종 전용은 공동주택입니다. 자, 일단 읽는 요령은 여기 들으세요. 1종 전용 주거지역. 또 2종 전용 주거지역. 됐나요? 읽을 때. 그래서 물론 제자 붙이면 제1종이란 말 쓰는데 제자 빼도 1종 전용 주거, 2종 전용 주거. 됐나요? 그렇게 읽으세요. 보시고. 일반 주거는 나누면 이건 층수에 따라서, 높이에 따라서 3개. 1종, 2종, 3종. 알겠죠? 1종 일반 주거, 2종 일반 주거, 3종 일반 주거입니다. 자, 1종 일반 주거는 뭐? 저층, 낮은 층. 저층이라는 것은 보통 4층 이하를 말합니다. 자, 저층은 4층 이하. 1종 일반 주거는 4층 초과하는 건축물이 있을까 없을까? 못 들어온다니까. 4층 이하만 들어온다니까. 알겠죠? 그래서 일종 일반 주거는 4층 이하 중심이에요. 물론 예외적 들어오는 건 있어. 근데 기본적으로 그 지역 자체가 저층 중심이기 때문에 4층 이하 중심이다. 그렇게 받으시고. 자, 2종은 뭐라 써 있어요? 중층. 자, 중층은 보통 몇 층일까요? 뭐 딱 층도 정해진 건 없어. 보통 7, 8층. 보통이란 약이에요. 딱 7, 8층이라는 의미는 아니고 중층 중심이고. 자, 3종 일반 주거는 뭐예요? 중고층. 이 일반 주거 중에서는 3종 일반 주거 제일 높은 거 들을 수 있겠죠? 중고층이니까. 됐나요? 그렇게 받으시면 돼. 그래서 우리 주거 지역을 쪼개면 6개로 쪼개집니다. 6개. 1종 전용 주거, 2종 전용 주거, 1종 일반, 2종 일반, 3종 일반, 준주거. 총 몇 개로 쪼개진다고요? 6개로. 7개, 6개. 주거지역은 이렇게 해가지고. 주거마다 기능이 틀려요. 자, 여러분. 단독주택이냐, 공동주택이 뭔지를 모르겠죠? 나중에 또 우리 건축도 공부하겠냐. 공동주택이 뭐뭐 있을까요? 아파트는 다 아시잖아. 그래서 나중에 봅니다만 공동주택은 우리 다연, 악이 4개가 있거든요. 우리 건축법상 4개예요. 다연시 악이거든. 다가 뭘까요? 우리 다세대주택. 또 연은 열리, 아는 아파트, 기는 기숙사. 알겠죠? 그래서 공동주택은 다연, 악이 4가지가 있어요. 자, 나중에 공부할게요. 건축법에서 공부하고 또 주택법도 공부하고 그래요. 그래서 공동주택인 그런 거고. 알겠죠? 단독주택은 또 4가지가 있는데 우리 단독주택은 보통 하는 여러분 단독주택도 있고 또 우리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그러냐 공간 이렇게 4가지가 또 나눠져요. 어쨌든 단독주택 중심이 1종 전용, 공동주택 중심이라고 2종 전용, 저층 중심은 1종 일반, 또 중층은 2종 일반 주거, 자 중고층은 3종 일반, 주거나 상업 업무 기능을 한다면 준주거. 알겠죠? 잘 보시란 이야기예요. 이제 개념 정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전용주거는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거예요. 일반 주거는 편리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거다. 됐나요? 그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용도적 분류 문제에서는 이 주거지역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형태고 제일 복잡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데니까. 됐나요? 자, 일단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갈게요. 네, 10분 쉬겠습니다.